안녕하세요. 먹방 외길입니다. 9월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스시 코테이를 방문했습니다. 일본에서 수학하시고 여의도 하츠호에 잠시 계시다가 스시 코테이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스시 코테이는 압구정에 위치해 있는데요. 압구정의 옛날 이름을 가게 이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디너 14만원 8인 대관으로 방문했습니다. 와인 사케는 3만원, 위스키는 5만원의 콜키지 비용이 있습니다. 가게 내부 인테리어는 상당히 심플한데요. 가게 한쪽 벽면에 와인 셀러가 있었고 일본 위스키와 잔들이 세팅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스시 코테이에는 꽤 다양한 주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류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소 특이했던 점은 스시야인데 사케잔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케잔이나 독구리 없이 와인잔으로만 준비되어 있었던 점은 독특했습니다. 와인잔은 리델, 사케잔은 자페라노로 주셨습니다. 신상 업장답게 히노키 카운터가 이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코너 쪽 히노키가 살짝 들려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의도하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와사비는 나가노산 생와사비를 갈아주었습니다. 향긋한 와사비 향이 아주 좋았습니다. 시작은 맥주죠. 조금 일찍 도착해서 맥주 먼저 한잔 했습니다. 특이하게 아사히로 준비되어 있네요. 아사히 맥주가 있는 스시야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맥주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일본 맥주에서 기대되는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은 온데간데 없었고 거칠고 꽉 채우지 못한 거품이 올라가 있네요. 맥주잔을 상당히 차갑게 한 점까지는 좋았지만 맥주가 너무 차가운 점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시작은 부르고뉴 샤블리 지방의 샤도네이입니다. 짭조름한 미네랄 맛도 좋았고 부드러운 여운이 입안에 길게 남았습니다. 샤블리 그랑크리 와인인데요. 고급 와인답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맛도 재미있네요. 유일한 단점은 서빙이었습니다. 와인을 따라주시는 분이 양 조절을 못해서 와인 양이 너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날 마셨던 모든 술의 양이 제각각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행 중에서는 못 마신 와인이 있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시작은 상큼하게 모주쿠입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모주쿠의 식감이 좋고 상큼한 맛이 강해서 식전 요리로 제격이죠. 시작으로 마셨던 화이트 와인과도 궁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코테이는 별도의 스시 플레이트 없이 자리 앞에 있는 공간에 음식을 올려주시네요. 첫 점은 무난하게 도미와 간자가 나왔습니다. 도미는 폰즈 소스에 찍어 먹을 수 있게 소스도 같이 주셨는데요. 이 소스가 정말 미친 맛이네요. 도미 자체도 숙성이 잘 되어서 도미만 먹어도 맛있었지만 폰즈 소스에 듬뿍 찍어 먹었을 때 좀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관자가 대박이었습니다. 관자는 보통 냉동 관자를 해동해서 사용하는데 코테이에서는 생가리비에서 관자를 떼서 주셨다고 합니다. 생관자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살결이 느껴지고요. 스다치 살짝 올려서 새콤한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시작부터 너무나도 만족스럽네요. 뜻밖의 구이 요리가 나왔는데요. 앙증맞게 구워진 은행 꼬치가 나왔습니다. 요즘 은행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지만 쫀득한 은행 구이는 언제나 좋네요. 사케의 시작은 나베시마입니다. 한국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브랜드이죠. 고야쿠, 망고쿠라는 쌀을 이용해서 만든 사케입니다. 향긋한 향이 기분 좋게 올라오고요. 탄산감도 살짝 있네요. 온도가 올라가니 누룩향이 강해지는 점도 독특합니다. 큼지막한 매지 마구로도 2점이나 썰어 주셨습니다. 아불이 강하게 해서 폰즈 소스에 살짝 절여서 주시네요. 생강과 실파를 살짝 올려서 주셨는데요. 단단한 살결과 넘치는 지방 맛이 잘 느껴집니다. 적절하게 올라오는 산미도 아주 좋았는데요. 국산 매지 마구로라고 하는데 품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코테이는 참치 전문 스시야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메이지 마구로부터 임팩트가 아주 강했습니다. 독특하게 해삼 초회가 나왔습니다. 생해삼을 녹차에 삶았다고 하는데요. 유자 제스트를 살짝 올려서 폰즈 소스와 같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해삼을 잘 못 먹는데요. 한 두 점 정도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이 꽤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전복은 사실 처음 봤는데요. 엄청나게 넓게 얇게 썰어 주셨습니다. 자르는 방법과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테이의 전복이 그랬습니다. 전복의 총 양만 보면 다른 곳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커다란 전복을 횡으로 썰어내서 색다른 식감과 맛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딜 가나 비슷비슷한 전복찜을 내주셔서 큰 감흥이 없는데요. 코테이의 찐 전복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생선 중 하나인 금태구가 나왔습니다. 무로 만든 안각회를 살짝 올렸고 영양부추를 뿌려서 마무리했습니다. 바삭한 껍질은 잘 살렸지만 살짝 너무 많이 익어서 촉촉한 살결의 맛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네요. 그래도 그냥 금태구로 나오는 게 아닌 요리처럼 나오는 점은 아주 반가웠고 맛있었습니다. 독특한 요리가 나왔는데요. 식빵 위에 안키모 페이스트를 듬뿍 올려서 주셨습니다. 짭조름한 간이 좋았고 안키모의 부드러운 식감도 맛있네요.
마지막 츠마미는 대게로 나왔습니다. 츠마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구성이 정말 푸짐하네요. 카니스가 뿌려져 있어서 대게의 감칠맛과 단맛이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케 중에서는 가장 맛있게 먹었던 나베시마 오마치입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아주 좋았고요. 상당히 맛있네요. 가격도 꽤 비싼 편인데요. 역시 비싼 술이 맛있습니다. 시작은 오도로입니다. 츠마미부터 강하게 계속 이어져 왔는데 스시의 스타트도 강렬합니다. 스페인산 생참치를 숙성했다고 하는데요. 기름진 맛이 응축되어 있었고 촉촉한 지방 맛이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탱글탱글한 샤리가 아주 맛있었습니다. 참치 중심 스시야라고 해서 스시 간이 엄청나게 강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샤리 간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짠맛이나 초의 맛도 적당한 느낌이었고 샤리의 씹는 식감이 정말 독보적으로 맛있었습니다. 향긋한 생 와사비와 함께 샤리가 너무 맛있어서 전체적인 코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름다운 자태의 주도로가 두 번째 스시로 나오네요. 물에 살짝 데치고 3일 정도 간장에 숙성을 해서 표면에 단단한 느낌이 남아있는데요. 시어링으로 구운 듯한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걸리는 식감 전혀 없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느낌이고 살짝 단단한 식감까지 너무 맛있네요. 참치 전문 스시야라고 하는 말에 수긍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었던 무라유 블랙라베 사케입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데요. 엄청나게 달달한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꿀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오도로가 나왔는데요. 앵콜 스시가 아니고 정규 코스에 있는 구성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오도로는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해서 기름 맛이 정말 왕창 쏟아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와사비도 많이 넣어서 향긋한 와사비 향도 강하고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씹는 식감도 다르네요.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고 넘치는 기름 맛으로 술이 콸콸콸 들어갑니다. 전어는 고하다보다 살짝 큰 낙하즈미로 나왔습니다. 2주 정도 숙성했다고 하는데요. 식초 저렴한 맛이 쭉 뿜어져 나오면서 짠맛이 아주 좋습니다. 비릿한 맛이나 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조금은 단단했던 살결에서 씹는 재미도 있네요. 가일 전갱이가 나왔는데요. 처음 보는 생선이었습니다. 식초 절임을 하고 새우 오보를 안에 넣어서 지워주셨습니다. 별다른 약품이 없이 나왔는데요.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기가 막히네요. 거기에 기름진 맛까지 더해져서 꽤 복합적인 맛이었고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평범한 단새우도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놈으로 나왔습니다. 단새우도 큰데 3마리나 올려주셔서 입안 가득 차는 느낌이네요. 진득하고 달달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무늬 오징어는 김을 넣어서 쥐어주셨는데요. 이거 진짜 미친 맛이었습니다. 오징어류는 단순히 쫀득거리는 맛으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빨에 달라붙는 느낌 없이 탱탱한 식감이었고 김이 들어가서 그런지 감칠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잘하게 낸 칼집 덕분에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먹었던 오징어류 스시 중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스시였습니다. 이제 겨울이라 그런지 굴도 나왔습니다. 굴은 익혀서 나왔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텔라 마리스로 주셨네요. 유자제스트 살짝 올려주셔서 좀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드디어 전갱이가 나왔습니다. 가장 맛있게 먹었던 스시 중 하나였는데요.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전갱이는 숙성 없이 바로 내주셨고 실파와 생강 야쿠미를 올려서 주셨습니다. 진득하니 씹는 맛도 좋고 넘치는 지방 맛도 기가 막히네요. 전갱이 잘하는 곳이 많은데 코테이 전갱이도 정말 미친 맛이었습니다. 참치 전문 스시야답게 커다란 아까미 집게도 2점이나 내주셨습니다. 아까미가 이불처럼 덮여져 있는데요. 살짝 두께감이 있어서 쫀득한 식감부터 대박이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강했고 산미도 은은하게 올라오네요. 쫀득한 느낌의 샤리와 찰떡 궁합이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꾸라철도 끝인데요. 신선한 이꾸라를 가득 올려서 내주셨던 이꾸라 동입니다. 위에는 다시마 소금도 살짝 올려서 주셨네요.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햇 이꾸라의 맛이 진짜 최고였습니다. 비주얼부터 압도적이었던 커다란 민물 장어가 나왔습니다. 요즘 바다장어 대신 민물장어를 주시는 스시야가 종종 있는데요. 코테이는 무려 2점이나 올려서 주셨습니다. 고소하면서 터지는 맛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민물장어까지 푸짐하게 내주시니 가성비가 정말 너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다시마 곱게 올려서 김에 말아주신 사바 보우즈시입니다. 보통 고등어 살 안에 샤리를 넣어서 말아주시는데 코테이의 보우즈시는 밥 위에 고등어를 올린 듯한 독특한 모양입니다. 코테이는 샤리가 워낙 맛있어서 샤리가 듬뿍 들어간 보우즈시도 엄청난 맛이었습니다. 생강이나 시소도 많이 넣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맛이 아주 잘 살아있네요. 거기에 바삭한 김까지 더해져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민물장어가 나왔지만 바다장어도 한 번 더 내주십니다. 가시가 다소 튀어나오는 듯한 모양이었지만 먹으면서 가시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민물장어와 마찬가지로 살짝 바삭한 식감으로 내주셨는데요. 짭조름한 간도 좋고 맛있었습니다. 스시 코스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미소시루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셰프님의 철학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기는 푸짐하게 말아주셨고 교쿠도 2점이나 주셨네요. 우메보시와 시소, 오이를 넣은 막기가 특히 맛있었습니다.
마지막 메론까지 달달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곳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스시야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코테에만의 색깔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푸짐한 구성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양하게 나오는 츠마미부터 아주 맛있었는데요. 흰살 생선을 최대한 배제하고 참치와 등푸른 생선 위주로 구성된 오마카세도 좋았습니다. 다만 생맥주는 조금 아쉬웠고요. 술 서빙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술을 따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한 번 더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